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3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일반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상법의 책임 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둘째, 상법 제773조 제4호의 적용 방식과 침몰선 제거 비용에 대한 책임 제한의 예외, 세 번째, 상법 제774조에 따른 책임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 다섯 번째, 네 번째, 상법 제775조에 따른 구조자의 책임 제한 규정, 다섯 번째, 상법 제776조에 따른 책임 제한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 제773조 제4호의 적용입니다. 이 선박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하고, 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5조에서 상법 제773조 제4호만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침몰, 난파선 등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객관적 책임 제한 배제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사안전법 제25조 내지 2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호에 따른 것인데요. 난파선 등의 제거 명령을 국가기관이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가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선박 소유자 등에게 구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 같은 채권은 책임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문은 침몰선 등을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해상 안전에도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채권에 대하여도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한다면 해당 구조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작업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 제한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의 구상채권은 법률에 기한 채권이지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침몰, 난파, 좌초 사고 등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난파선 등의 제거 명령을 발동하게 되고, 명령 불이행 시 국가가 직접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선박 소유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선박 소유자는 침몰 등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소유자에 한정되어야 하고,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소유자가 난파물 제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 선박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채권은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찬반의 의견이 나누어지나 상법 제773조 제4호는 행정대집행 비용 등 공익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성격의 채권에 책임 제한을 배제한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단순히 채권의 성질에 따라 이를 달리하여 책임 제한 채권과 책임 제한이 배제되는 채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다면 피해 선박 소유자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난파물 제거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비용 전액을 지출하고도 자신의 구상 채권은 책임 제한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서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판례 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의 문헌 내용 및 입법의 취지와 연역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의 의미는 선박 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 소유자에 한하여 난파물 제거 채권에 대하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상의 그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 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침몰, 난파, 조하추,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처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유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748조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정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난파 등을 당하여 유출한 기름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헌 자체의 해석에서뿐만 아니라 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건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법 제774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호 용선자 선박 관리 및 선박 운항자, 2호 법인인 선박 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 책임 사원, 3호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는 책임 제한 주체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법 제769조에서 책임 제한의 주체를 선박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선박 운항의 실행을 한 자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 제한 제도의 제도를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한 규정입니다. 상법상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선박 소유자, 용선자, 선박 관리인 및 선박 운항자, 법인인 선박 소유자 및 용선자, 선박 관리인 및 선박 운항자의 무한 책임 사원, 이행 보조자, 구조자입니다. 선박 소유자 등이라 하면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해상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항해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선박을 해상 기업 활동에 이용하는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포함합니다. 또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법 제756조 이하에서 규정한 선박 공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상법상 용선자라 하면 선체 용선자, 전기 용선자, 항해 용선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본조에서 말하는 용선자는 선박 운항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체 용선자에 한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제도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본질에 비추어 운송계약에 속하는 전기용선 계약이나 항해용선 계약에서의 용선자는 그 본질이 화주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선박 관리인인데요. 실질적으로 선박의 운항 관리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주로 선박 공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을 이용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해상기업 활동의 외관상 주체가 되는 상법상의 선박 관리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선박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원의 공급, 선박의 유지, 보수,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선박을 관리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을 소위 전문 선박 관리회사라고 하는데 이때 선박 관리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선박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박 관리회사도 여기에 속합니다. 또 선박 운항자는 주로 타인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상기업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선박 운항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항수탁자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선박 운항 위탁계약은 영업의 능력이 없는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선박의 운항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수탁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음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법인인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의 무한책임사원이라 함은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가 한 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 법인의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이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외에 무한책임사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의 주체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 선체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무한책임사원이 책임제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행위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자인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 선박관리 및 운항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이행보조자로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을 지고 책임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행보조자는 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채권자는 상법 제769조 이하의 책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어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책임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보통의 경우에는 변제 능력이 부족한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장은 특정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그 선박을 지휘하고 일정한 범위의 선박 소유자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또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그 선장이 다른 선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선장이 선임한 선장을 대선장이라 합니다. 이러한 대선장도 여기서 말하는 선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회원인데요. 선박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도선사. 도선법상으로는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도선이라고 하고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선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선사가 도선 중에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법 제775조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상법 제775조는 해당 구조자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주마루 사건으로 대두된 구조자가 책임 제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구조를 회피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주마루 사건에서는 비록 구조작업을 돕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손해 발생 시 구조자의 선박 밖에서 일하고 있던 잠수부의 과실에 기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구조자는 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잠수부의 행위는 구조선의 관리상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면 물론 구조선 내에서의 행위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규정은 구조자가 구조를 안심하고 구조작업을 할 수 있고 조난당한 선박 소유자의 결과적 책임에 대한 책임 제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조자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자는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구조활동이라 하면 해남 구조시 구조활동은 물론이고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당연히 구조선에 의한 구조는 당연히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피구조선에 사는 구조는
특별히 상법 775조 제2항에서 책임 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에 의하지 않는 구조는 선박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자까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피용자라 함은 구조자의 업무를 실행하는 이행보조자로서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도급계약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조선에 의한 구조자뿐만 아니라 구조선 이외의 구조자의 사용자 등 이행보조자나 피용자 등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입니다. 책임 제한 대상 채권은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769조 제2호 및 제770조 제1항 제1호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채권과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관한 책임 한도에게 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구조활동이라 하면 해난 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이고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해난 구조자의 발생 구조료 채권과는 구별되고 이러한 발생 구조료 채권은 책임 제한이 안 됩니다. 책임 제한 채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자의 책임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선에 의한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물,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 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775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음은 구조선에 의하지 않은 구조의 경우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상법 제770조에 따른 책임 한도에 관하여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봅니다.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77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상법 제776조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인데요. 제1항 이전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 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 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는 상법 제776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선박의 유리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 제한 절차에 대하여 상법상 선주 책임 제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한 개의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인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선박 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 제한의 항변을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법정 책임 제한 기금을 먼저 관할 법원에 공탁 형성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채권자와 책임 제한 주체인 채무자 간의 형평을 기하고
특정 법원에서 이를 일괄 배당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마다 서로 다른 법원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제한 사건에는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 외에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책임제한 절차는 크게 나누면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결정, 제한채권의 신고와 조사, 기금의 형성과 배당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하려면 관할 법원에 책임제한의 사유와 그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 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기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이러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은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책임제한 채권자의 채권의 전부나 범위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책임제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 때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 신청 사건이 속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에 해당합니다. 책임제한 절차는 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이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 또는 기타 책임제한 채무자의 1인이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제한채권자가 이러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형성과 배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제한 기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령한 후 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신문 등에 이를 공고합니다. 조사기일을 정하여 신고된 채권이 책임제한 채권인지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관리인, 선박 소유자, 수익 채무자 등의 이의가 없으면 제한채권을 확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판결로서 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이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 책임제한 절차를 종료합니다.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에서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인이나 수익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 탐지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1998년 4월 9일 97마 832 사건입니다. 상법 제752조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 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의의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전부나
범위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 시인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건은 어느 신급에서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997년 2월 4일 96-13486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서해페리오 사건에서 내양 여객선의 운항을 지휘감독한 한국해운조합이 선박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책임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해운조합이 선박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해운기업이 영업으로서 선박관리를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운기업의 선박관리는 해운영업, 선원의 공급과 감독, 선박 운항 등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해운조합의 기능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한국해운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지우면서 책임 제한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책임 제한의 주체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박관리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운항관리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기관은 해운기업이 영업으로서 선박관리를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선박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책임제한 주체의 범위는 선박 소유자, 선체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이행보조자, 구조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는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일반 선박의 연료에 의한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접수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고 책임제한 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사항을 공고하면 책임제한 기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및 법원의 채권 조사가 있습니다. 관리인은 배당표 작성 후 공고를 하고 이의기간 경과 후에 배당 실시를 하게 됩니다.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비교해보면 상법 제773조에서는 구조료 청구권과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 선박의 연료유나 유란료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핵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 선원의 임금, 송환비용, 기타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리오염손해배상보호장법 제45조에서는 상법 제773조 제4호만 적용함으로써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배제하고 다른 책임 제한 배제 사유, 여기 1, 2, 3, 5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조자의 책임 제한 특례가 있는데요. 이는 도주마루호 사건의 영향인데요. 구조선에 의하지 않은 구조자도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또 구조활동을 선박으로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는 1500톤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간주합니다. 또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구조활동은 해난 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이고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모해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773조 4호를 적용하여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침몰, 난파선 등의 제거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객관적 책임 제한 배제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774조를 적용하는데요. 책임 제한의 주체를 선박 소유자, 선체 용선자, 선박 관리인, 선박 운항자, 법인의 무한 책임 사항과 이행 보조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상법 제775조를 적용하여 해난 구조자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구조선에 의하지 않은 구조자도 1,500톤 선박 기준으로 책임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상법 제776조를 적용하여 일반 선박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책임 제한 절차에 대하여 상법상 선주 책임 제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는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결정, 제한 채권의 신고와 조사, 기금의 형성과 배당의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